안녕하세요.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 23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그날 경기가 있으면 그날 저녁에 리뷰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제가 되는 대로 빼먹지 않고 최대한 모든 경기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요. 기다려 주시면은 또 열심히 녹음해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23번째 시간이고요. 이번 시간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던 삼성화재와 우리카드 간의 경기 10월 29일 경기죠. 이 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스코어부터 잠깐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. 우리카드가 큰 위기 없이 큰 위기 없이 3대 0으로 아주 깔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1시간 25분 걸렸네요. 아주 깔끔했어요. 1세트부터도 기선제압 확실하게 했고요. 자, 그렇게 1세트를 기본적으로 기선제압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서브가 강했던 건데요.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, 먼저 오더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1세트 우리카드는 백오더를 들고 나왔습니다. 이호건이 맨 먼저 서브를 넣고, 전위에서 공격을 가장 많이 시킬 그 4번 자리에 나경복이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. 아무래도 이제 나경복 선수가 오른쪽 후위에서 공격하기가 좀 껄끄러워하는 거를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그런 오더거든요. 또 리시브도 공격을 받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오더를 짜고 나왔는데 이게 조금 먹힌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좀 공격에서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. 지난해까지 레프트에서 활약하던 선수가 라이트에서 백어택 하는 건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성공률도 올해 이렇게 막 썩 좋진 않습니다. 결정적인 또 막 블로킹에 걸리기도 많이 했거든요. 지금 제가 알기로 가장 공격을 해서 블로킹에 많이 걸린 선수가 지금 올 시즌 나경복 선수예요. 그 정도로 좀 부담을 덜어줄 필요는 있었어요. 물론 굳이 나경복을 라이트로 돌리면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오더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스스로의 발을 묶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좀 어쨌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 나경복 라이트 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우리카드 오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지난 KBO 경기 때 그 프론트 오더 가지고 나왔다가 또 탈탈 털렸잖아요.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. 자, 1세트는 일단은 강서브로 우리카드가 쉽게 풀어 나갑니다. 공격에서는 우리카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은 40% 중후반대 그런 리시브 확률을 보여주던 박지훈 선수가 이날 좀 전체적으로 리시버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. 그런 모습이 보이고, 또 바르텍이 지난번 현대캐피탈하고 할 때 그 모습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. 그 경기 이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긴 했을 것 같고, 시즌 초반인데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. 그 모습이 전혀 안 나왔어요. 사실상 삼성화재 자멸 모드라고 좀 볼 수가 있었던 거죠. 리시브 안 되지. 이승원도 세트 불안해지지. 황경민하고 바르텍이 공격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죠. 이게 시작부터 정말 안 풀린 거예요. 근데 우리카드는 기선제압을 잘 한 거고, 그거는 강서브가 주요한 원인이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삼성은 바르텍이 불안함을 노출하면서 어쨌든 신장호나 황경민 반대편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분배를 하긴 해요. 그런데 이승원 세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본인 운영이나 토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진 세터는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. 지금까지 수년간 이승원이 주전으로 뛴 경기를 보면은 잘할 때보다 못할 때가 더 훨씬 많았고, 또 어렵다는 세트를 본인 그런 기술로 역전한다기보다는 분위기 좋다는 세트도 말아먹는 게 사실 또 이승원 선수 특징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자멸 모드에서 세터가 사실 구출을 좀 해주고, 그게 세터 노름이라는 그 배구 스포츠의 묘미이기도 한데, 세터도 같이 무너졌어요, 같이. 바르텍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쩔 수 없기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호 황경민 쪽으로 공격을 좀 비중을 높이면서 좀 좋은 장면도 나오기는 나왔어요. 특히 이승원 선수하고 그 신장호 선수 호흡은 괜찮았고, 파이프 공격도 시원하게 들어간 것도 하나 있었죠. 아닌가? 1세트가 아니었나? 근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. 중앙에서 전혀 활로를 뚫지도 못했고요.
1세트에 그 삼성 리시브 성공률이 50%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렵게 갈 수밖에 없기도 했지만은 바르텍이나 황경민이 전혀 공격에서 해결을 해주질 못하니까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죠. 우리카드는 서브가 좋았고 오히려 또 약점이었던 그 중앙 공격, 또 알렉스의 그 대각자리 선수 공격, 류윤식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왔잖아요. 그 공격 비중을 늘린 게 그럭저럭 뭐 상대 블로커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고요. 또 나경복이 이번 세트가 올 시즌 들어서 가장 오른쪽 라이트 공격수로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삼성화재도 사실은 나경복 쪽으로 서브를 넣으면서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나경복 선수가 잘 이겨냈다고 봐야 할지는 조금 의문이에요. 왜냐면은 삼성 서브가 그렇게 막 날카롭지가 않았던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이제 2세트부터는 사실은 또 나경복을 서브로 괴롭히지도 못합니다. 삼성은 이승원 세터가 중간에 정말 또 옛날에 한창 못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광국 세터가 투입이 되긴 돼요. 근데 뭐 이 선수도 뭐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잖아요.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. 우리카드에서도 자유계약 선수로 계약할 때 그때 얼마였지? 굉장히 거액이었잖아요. 근데 저도 그때 그 계약 보고 나서 진짜 우리카드가 헛돈 썼다고 막 비웃었던 기억도 나네요. 그 이후로 김광국 선수는 뭐 제대로 활약한 경기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자체를 많이 못 나왔어요. 군대도 갔다 오고 막. 근데 이러니까 뭐 4점 차였나 5점 차로 지고 있던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세터를 바꿔보면서 반전을 바랐겠지만 그게 되겠습니까? 나오자마자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토스 범실로 16점인가요? 15점 딱 허용하면서 거기서 세트가 끝났죠. 자, 역전 못합니다. 2세트는 또 시작부터 나경복 선수가 공격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삼성화재 서브가 그리 강하지가 않았던 게 사실은 더 문제예요. 그 포인트 있잖아요. 우리카드를 상대할 때 그 나경복 알렉스가 뭉쳐있는 거기 그 포인트에다가 서브를 집중 투하를 해서 나경복과 알렉스를 괴롭혀야 되는데 삼성이 이거를 2세트 때 뭐 거의 못해요. 그러니까 나경복이 공격에 좀 더 여유를 갖고 임할 수가 있었던 거죠. 반면에 삼성화재는 뭐 서브로 괴롭히지 못한 것도 있지만 박지훈 선수 리시브가 전체적으로 무너진 게 좀 뼈아파요. 한국전력하고 그때 경기할 때 박지훈 선수 리시브 효율이 46.3%, 대한항공전하고 할 때는 46.4% 기록하면서 신인 리베로 치고는 리시브 너무 빨리 적응 잘하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. 그런데 지난번 그 현대캐피탈전 35%를 기록하더니 뭐 현대캐피탈은 서브가 뭐 까다로운 팀이 하니까 급기야. 그런데 이 우리카드 경기에서도 36.8%에 그칩니다. 리시브 효율이요. 특히 그 강 서브에는 진짜 맥을 못 추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어요. 이게 이럴 때 그 대학교 3학년짜리 신인 선수가 공식 경기 4번째 경기 치르면서 다른 프로 그 선배들의 강서브를 받다가 실수를 하면요 당연히 무섭고 겁이 날 거예요. 어렵죠. 그러면은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백업 리베로가 필요한데 이 삼성화재가 또 리베로가 또 굉장히 또 약점 아닙니까? 거기다가 또 아무래도 그 신장호라든가 정성규 이 두 레프트가 리시브에 영 소질이 없잖아요. 그쪽으로 가는 것까지 신경 쓰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. 박지훈 선수가 버텨내기에는. 근데 반대로 삼성이 경기를 이기려면은 반드시 이 박지훈 선수가 어느 정도는 버텨줘야 됩니다. 40% 이상은 기록해야 될 거예요. 2세트에도 삼성화재 공격이 전혀 감을 못 잡아요. 특히 바르텍. 2세트의 공격 득점이 무득점입니다. 블로킹으로만 딱 한 점 냈어요.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. 저는 이런 세트에서 오히려 삼성화재가 22점까지 쫓아간 게 진짜 더 미스테리하다고 느꼈어요. 바르텍이 뭐 잘 안 풀린 거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죠. 우선적으로는 일단은 이 세트에 의도적으로 바르텍한테 가는 비중을 좀 낮춘 걸로 보여요. 1세트 때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승원 세터가 백토스 날리기가 이제 조금 찝찝했을 거예요. 오히려 자꾸 그 레프트하고 속공 위주로 풀어가더라고요. 그러다가 랠리 상황에서 뭐 세터가 다른 누구였지? 세터 말고 다른 누군가가 그 2단 연결을 올렸어요. 하여튼 그 오픈 2단 연결 때리다가 이제 블로킹에 걸리고 거기서 11대 13에서 바르텍한테 연속 백어택 2개 주고 이게 그럭저럭 잘
점수로 연결이 되는가 했는데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자꾸 우리 카드 수비수 손에 막 걸려요. 수비수 그냥 거기 있는데 공이 와가지고 수비수 손에 딱 와서 맞는다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정말 그 바르텍 선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득점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? 막 이런 정도 느낌 그런 거였어요. 자, 근데 이런 게 자꾸 장면이 나오면은 그 공격수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. 이제 어려운 공 때리다가 블로킹에 걸리고 셧아웃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세팅이 그럭저럭 잘 된 거를 제대로 회심의 일격으로 때렸는데도 수비수한테 척척 걸려서 디그로 올라온다? 이거는 진짜 미친 거예요. 미치죠, 진짜. 선수 입장에서는. 2세트 때 그 두 번째 테크니컬 작전 타임 할 때쯤 그 자막이 나왔어요. 정말 안 풀렸던 거예요, 삼성화재 공격이. 그 당시에 삼성화재 공격 득점 분포가 신장호 9점, 황경민 8점, 바르텍 6점이었어요. 2세트 중반까지. 이런 경기를 어떻게 이기겠어요? 그래도 이제 알렉스 페이라가 연이어 범실 내면서 그런 거 묶어가지고 한번 동점까지는 만들었어요. 17대 17까지.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서브 바르텍 범실 18대 17 되고 또 그때 바로 다음에 우리카드가 원포인트 서버 최은규 선수 내죠. 그래서 최은규 선수가 에이스를 기록합니다. 올 시즌 첫 에이스예요, 이게. 사실은 최은규 선수가 작년에 서브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첫 에이스가 좀 늦게 터져가지고 본인도 또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예요.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. 최은규 선수 서브가 작년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추측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영상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확인 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2세트 흐름은 거기서 딱 끝나요. 최영규 선수가 서브 에이스 하면서 2점 차로 벌어지고요. 자,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. 강 서브를 가진 팀이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거는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. 강 서브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맞습니다. 그렇게 상대 리시브 흔들어야죠. 거기서부터 우리 카드가 이긴 거예요. 반면은 바르텍은 뭐 토스 탓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워낙에 리시브가 안 된 그런 볼이 2단 연결이 돼서 올라오니까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타점이 지난 현대캐피탈전만 못했던 것 같아요, 전체적으로. 근데 아무래도 굉장히 또 많이 때리기도 했잖아요. 그날 득점만 40득점 했나요? 토요일 경기 후에 1월 화수 4일 쉬고 이제 목요일 경기를 한 건데 이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. 지금 보니까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66회를 공격했답니다, 그때. 그리고 나서 이제 4일 쉬고 오리카드전에 나온 거죠. 자, 3세트도 뭐 크게 뭐 오리카드한테 위기는 오지 않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는 갑니다. 알렉스는 여전히 이제 이 경기에서도 트라이아웃 상위에서 선택받은 외국인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죠. 범실도 좀 나오고 그랬잖아요. 근데 나경복이 근데 블로킹 하나 엮어가지고 9득점인가 10득점 올리면서 개막 이후 최고 활약 보여줍니다. 정말 어려웠어요. 그 전까지는 블로킹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이날 삼성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. 이제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적응이 될 건지 아니면은 올해 삼성이 워낙 약팀이라 그런 부분에서 좀 이득을 본 거라고 봐야 되는지 이건 좀 장기적으로 살펴봐야겠죠. 자,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. 지금 당장 섣불리 나경복 되나? 이렇게 내리기에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섣불러요. 자, 초반에는 근데 삼성이 뭐 분위기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. 그런데 이제 좀 굉장히 우리 카드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. 바르텍 공격이 또 우리 카드 손에 맞고 뭐 디그가 되면서 막 우당탕탕탕 하면서 그냥 어떻게 그냥 코트 중앙에 띄워놓기만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후위에 있던 알렉스가 뭐 벼락같이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꽂으면서 포인트로 연결이 됩니다. 근데 이러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말리는 거예요. 말려든다는 표현을 딱 쓰고 싶네요. 이 포인트가 났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역습을 당해가지고 점수를 줘버리니까 진짜 미치죠. 그래도 뭐 3세트에서 바르텍 선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을 해요. 근데 이제는 이제 다른 데서 또 사고가 나는 거죠. 약팀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이거 아닙니까? 한쪽이 안 돼. 다 반대쪽은 잘 되는데. 그래가지고 어렵게 가고 있는데 그 안 되던 쪽에서 잘 터지면은 좋은 일이 벌어지면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던 쪽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.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. 보통 약팀들이 이러잖아요. 3세트에
신장호 대신에 정성규가 들어오는데 이 선수가 리시브를 잘 못 받으니까 박지훈이 그거를 대신 받아주려고 막 뒤집어 쓰면서 리시브에서 이제 구멍이 났어요. 이거는 뭐 정성규가 아니라 신장호 선수라고 해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. 예견된 참사라고 봐야죠. 이제 3세트에 바르텍이랑 정성규를 제외하면은 공격 득점을 낸 선수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삼성화재의 공격이 전혀 이루어지질 못해요. 특히 황경민 4개 공격해가지고 다 실패. 원래 이 황경민 선수가 최근에 그 V리그에 등장한 신인 선수 중에서는 그 공수 밸런스가 가장 뛰어난 축에 속하는 선수거든요. 뭐 신인왕도 했고 또 지난 시즌에 우리카드 정규리그 1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잖아요. 근데 어쩌다가 한 시즌 만에 그 삼성화재 와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. 이제 물론 뭐 나경목 선수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즌이 이제 초반이고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여지야 차고 넘치긴 하지만요. 이거는 조금 황경민 선수가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면은 워낙에 또 리시브가 안 좋은 팀이라 본인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뭐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. 리시브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니까 그 공격에 대한 그런 부담까지 이어지지 않는가?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. 뭐 타법을 좀 삼성 와서 바꿨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기는 있어요. 근데 뭐 얼핏 봐서는 저는 잘 모르겠던데 나중에 한번 공격 영상을 좀 찾아보고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세트 초반에 안 나빴어요, 삼성이. 이제 우리 카드도 그렇게 막 나경복 선수 제외하면은 뭐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준 건 아니라서 승부를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치고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자꾸 범실이 나오니까 꼬꾸라집니다. 올라가지 못하고. 저는 7대6에서 그 7대7 되는 그 전이 바르텍 선수 있을 때 이승원 선수 토스 범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. 그 딕으로 걷어 올려진 공이 어택라인 근방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세터가 쫓아와가지고 전이 라이트한테 공을 올리잖아요. 근데 이게 라이트 공격수 입장에서 특히 오른손잡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위치에보다 약간 그 뒤통수 쪽 본인 위치가 있으면은 한 7시 방향 그쪽에서 공이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세팅이 정말 잘 돼야 돼요. 쭉 그 안테나까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 네트와의 거리가 너무 먼 토스를 주다 보니까 바르텍이 허리를 뒤로 제끼면서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결국 이게 범실이 되고 말았어요. 토스가 공격수들이 때릴 수 있는 위치보다 더 뒤에서 형성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짊어지고 때린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. 이런 걸 가지고. 근데 뭐 이승원 세터가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뭐 그러려니 해야죠. 그 후에 삼성이 3점 차인가 잠깐 앞선 적이 있었어요. 셧아웃 3대0 패배는 절대 안 당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가 끝이었던 것 같아요. 하현용 서브 때 리시브 잘 올라온 거를 또 이승원 선수가 세트 범실을 하는 바람에 반격 기회를 제공하고 또 알렉스가 그걸 점수를 내니까 또 황경민도 이어서 해결을 못 해주면서 그 리드를 순식간에 다 날립니다. 이게 이승원이에요. 이게 이승원. 뭐 지난 경기까지만 해도 뭐 김영진, 이승원 이거 윈인 트레이드 아니냐 이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. 저는 뭐 윈인까지가 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 해봐요. 이승원 선수는 언제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여러 번 찍어온 선수라 저는 안 믿습니다. 더 아쉬웠던 거는 그 당시 서버가 강 서버가 아니었어요. 하현용이에요. 하현용 선수 타이밍에 서브를 3번 넣게 만든다? 이거는 무슨 이유로든 간에 삼성이 그냥 잘못한 거예요. 볼 것도 없는 그런 약한 소녀 서브 그런 건데 한 번에 돌려야죠. 자기들 좋아하는 표현 돌리기. 그리고 알렉스 서브 때 에이스가 터지면서 이제 확실히 게임도 터집니다. 이때 박지훈 리베로가 못 받아가지고 서브 에이스가 된 건 맞아요. 그런데 박지훈 리베로 자체가 정성규 쪽으로 오는 리시브를 대신 받으려고 살짝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었어요. 그런데 알렉스가 그 벌어져 있는 틈, 황경민 선수와 박지훈 딱 중간에다가 서브를 때렸고 이건 뭐 가운데 있는 리베로가 당연히 받는다지만은 받다가 에이스가 나온 거잖아요. 저는 좀 안타까워요. 아직 너무 강하게 키우는 것 같아요. 박지훈 선수를. 이럴 때 좀 쓰라고 좀 백업 리베로가 있어야 되는데
백업 리베로를 할 만한 자원이 없습니다. 이지석, 뭐 임동호 이런 선수들이잖아요. 이지석 선수는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방출당해도 할 말 없어요. 자, 그 다음 또 알렉스 서브 때 또 리시브 흔들렸지만은 그냥 2단 연결을 예쁘게 올려가지고 바르텍 선수의 타점을 이용한 공격이 나와야 되는데 또 토스가 공격수 그 뒤로 가는 바람에 류윤식한테 블로킹이 걸립니다. 게임 끝났습니다. 그래서 뭐 볼 것도 없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삼성화재는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선수가 못해주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팀이에요. 그런 팀이 됐어요. 오늘 좀 그런 면을 여실히 더 드러났다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. 그럼 바르텍이는 왜 못했냐?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.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타점 내려온 거 보면은. 그리고 잘 세팅되었던 볼을 정말 야심차게 때렸는데 그게 상대 수비한테 걸리면서 본인이 좀 말린 것도 있습니다. 거기다가 상당히 자주 그 이승원 선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토스 범실이 나오면서 그게 다 엔드라인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아웃되는 볼이 아니면은 블로킹에 걸리면서 공격 효율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그리고 바르텍을 도와줘야 되는 다른 쪽 황경민 같은 선수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정말 할 수가 없는 경기였죠.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경기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우리 카드는 아무래도 나경복이 삼성화재 상대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품게 하는 경기였어요. 우리 카드가 첫 승이죠. 첫승이 좀 늦긴 했지만 그게 과정으로서나 결과로서나 본인들이 구사한 작전이 먹혀서 승점 3점 깔끔하게 3대 0으로 가져왔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. 아마 이제 자신감을 좀 얻을 겁니다. 바닥치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강팀 상대로도 꾸준하게 나와야 돼요. 이런 경기력이. 약팀 상대로 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. 3세트 때 알렉스 선수는 아직까지는 좀 전체적으로 미흡했지만은 승부처에서 강한 서브로 상대를 리시버에 무너뜨리는 활약, 그런 거는 이 선수가 기량 자체는 있다. 근데 이거를 갖다가 꾸준하게,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 그 기대치에 걸맞는 그런 수준의 활약을 계속 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물음표를 있습니다. 물음표를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까지 우리카드와 삼성화재 경기 리뷰였고요. 저는 비타민 V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 경기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